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하죠. 그죠? 맞죠?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배경은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무슨 운동의 여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3.1 운동의 영향이 가장 컸죠. 맞지? 그죠? 그래서 3.1 운동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독립에 대한 구심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잠깐 지구 발표하기 전에 우리 학습지 빈칸을 조금 채워봤을 겁니다. 맞죠? 자, 우리 먼저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총 몇 군데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이쪽에 있었던 어디 무슨 주? 연해주에서 또 하나는 어디요? 여기 있었던 어디요? 상해, 중국 상해. 또 어디 여기 있는 어디에? 서울에서 정부가 세 곳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연해주에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고요? 대한국민의회라고 이야기했죠. 맞지?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요. 한성에서는 무슨 정부? 한성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대표, 우리 독립선언서 썼을 때는 33명이었잖아. 맞죠? 이때는 우리가 이때 13도였거든요. 이 당시에. 13도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만들자라고 해서 약간 조금 표면적인 껍데기 정도의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일본에게 강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3.1 운동이 막 끝났는데 얼마나 일본이 신경 많이 쓰겠어. 그죠? 그 다음에 상해에는 무슨 정부?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것은 A, B, C 중에 어디에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까? B에 만들어지는 게 맞죠. 우리나라 땅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가능하지 못해? 가능하지 못하죠. 여기 하는 건 맞는데. 맞죠? 여기가 정통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 우리 농토에 만드는 게 맞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들 것인가 이쪽에 만들 것인가 논의를 좀 했는데 우리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통치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쉬운, 걸어서 갈 수 있는 이 위쪽 지역으로 많이 갔었거든. 기억나죠? 우리 여기 있는 서간도, 북간도, 우리 한인 거주지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조금 무장 전쟁, 총칼을 들고 전쟁으로 독립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상해에는요, 외국에 있었던 대사관들이 엄청 많았거든. 우리 대사관 뭔지 알죠? 이 당시에는 공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많은 공사관, 즉 대사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독립하기에 유리한 장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국경을 넘어서 일본 군들을 몰아내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어디가 더 좋았다? 여기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정통을 이쪽으로 삼되 우리가 여기에다가 통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통합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디가 선택됩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채택이 됐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정통을 둔 채 이 정통을 이쪽에다가 모아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 상해 임시정부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대통령제를 지향하죠. 공화제를 지향합니다. 임금님을 다시 세우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지우가 이야기했던 헌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이 임시정부는 무슨 공화제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주공화제라고 이야기했죠. 민주공화제.
그런데 뭐에 입각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아요. 권력이 한 곳에 모아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죠. 우리 이것은 뭐라고 하죠? 상권 분립에 입각한 무슨 공화제?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고요? 이승만을 뽑았고요. 우리 국무총리로 이동휘라는 사람을 뽑죠. 사실상 이 이승만은 약간 외교적인 독립을 조금 추구했던 사람이고 국무총리가 됐었던 위동이라는 사람은 약간 무장 독립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은 외교와 무장과 약간 조합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외교에 좀 더 치중했을까요? 무장에 좀 추구했을까요? 이쪽에 만들어진 거 보니까 좀 외교에 조금 치중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이쪽에 독립군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래도 임시정부에서는 이 독립군들을 임시정부 소속으로 다 편입시켜서 무장전쟁 쪽에서도 임시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엇을 좀 더 집중한다? 외교에 조금 집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 활동 과정에서 아까 중요하게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 국내와 연락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맞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조선과 연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두 개의 단체 뭐가 있었습니까?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통제는 주로 연락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기관.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은 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다음에 시장이 있고 네. 시장 아래에 이제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시군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는 만들지 못하지만 비밀리에 각각 지역마다 거점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식 정부처럼 가지가 이어져서 연락이 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게 연통제고요. 이 교통국은 약간 비밀 연락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독립자금도 모으고 비밀리에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위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비밀리니까. 그래서 보통 뭐 술집을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뭐 하는 기구인거? 임시정부와 연락하는 비밀 단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표적인 교통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 중국 땅에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단둥. 이 단둥이라는 지역에 이륭 양행이라고 하는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역회사. 근데 이 무역회사는 누가 만든 거냐면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조지 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회사를 차린 겁니다. 무역회사. 그런데 이 무역회사는 알고 보면은 무슨 단체? 비밀단체. 교통국이었다는 거죠. 교통국. 그래서 여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조지 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돈 줬어요. 대통령. 건국 훈장 돌아가시지 당연히. 건국 훈장을 주면서 독립유공자로 편성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 영화 보면은 암살 영화 보면은 암살 본 사람 있죠? 네. 암살 보면은 막 춤추는 여자 있었잖아. 막 어떤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거기가 교통국입니다. 교통국.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정재가 다 발각해버리잖아. 내가 알고 있기에 몇 개의 교통국이 있는데 여기가 거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맞지? 비밀 연락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죠. 아까 전에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신문을 만들고요?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리고요. 이 신문들이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에도 알려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냥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요? 나 임시정부 사람인데 너 독립자금에 돈 좀 내라 그러면은 잘 안 내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 그 증서를 주면서 자, 이게 임시정부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되찾고 나게 된다면 이거를 주시면 응당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국 공채를, 독립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당장 줄 돈 없잖아. 맞죠? 그런데 담보로 주는 거죠. 그 대신 너는 이제 무슨 유공자입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럼 진짜 줬어요? 돈요? 네, 줬어요. 실제로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181페이지에 보면 독립공채 보입니까? 독립공채. 자, 우리 오른쪽에서 밑에 보면 실제로 1983년에 독립공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했지. 근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대요? 이비했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많은 큰 도움이 되었는가? 독립공채를 나눠줬던 게.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상환을 안 하는 건지, 그냥 나 돈 주세요 안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록만 봐도 좀 잘 안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임시정부에 뭐가 많이 부족하겠어요? 돈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도 연락사무소로 보냅니다. 해외에서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었던 게 파리에 보이죠, 파리위원부라고 해서 우리 여기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위원부?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미국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기도 한 누가요? 이승만이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구미위원부. 어디에 있는 임시정부 단체? 미국에 있는.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 파리에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막 손대기 시작해요. 훼손하는 거죠. 우리를 열등한 나라로 만들고 너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작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실으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런 거 막아야겠죠, 맞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임시사료편찬위원회 보입니까? 여기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역사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 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이 당시에 국제 단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연맹이라고? 국제연맹이라고요. 이때는 유엔이 아니에요. 유엔 전 단계. 그래서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서 우리가 억울하게 식민지가 됐고 우리는 독립국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18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 근데 실제로 잘 안 됐다라고 하지. 일본 애들이 감시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다 어떻게 돼요? 발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발각되어 보니까 당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해졌었고요. 또 다음에 여기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외교 독립론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외교 독립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외교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 외교 노선의 갈등이라는 것은 특히 뭐와 뭐의 갈등?
외교 독립론과 무장 독립론의 갈등이죠. 특히 이러한 갈등이 막 심해지고 있을 때 우리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누가요? 이승만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나 합니다. 우리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지서를 보냅니다. 위임 통지서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182쪽에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보입니까? 자, 밑에 볼게요. 자,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통치권을 넘겨준대요? 국제연맹에다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를 누가 대신 통치해달라? 일본 말고 국제연맹에서 통치해달라는 거죠. 이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의 통치권을 독립하는 게 아니고 뭐 국제연맹한테 준다고? 말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서 외교 독립론자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분쟁이 심해집니다. 특히 이 무장 독립을 추구했던 신채호는 신랄하게 이승만을 비판하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독립운동가들끼리 분열됐잖아, 맞죠? 그래서 이 분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23년 뭐가 개최됩니까? 그렇죠.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앞으로 독립운동,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논의가 열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책에 보니까 국민대표회의가 무엇과 무엇과의 갈등이 심했답니까? 우리 개조파 vs 누가요? 창조파. 창조파의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조파는 대표적으로 안창호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창조파는 우리 뭐 신채호 뭐 이러한 사람들이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개조파는 뭐냐면 우리 임시정부 이거 어떻게 어렵게 만든 건데 임시정부 조직만 좀 바꿔보자. 조직만. 상해 그대로 두고 조직만 좀 바꿔보자 이야기했던 거고요. 창조파는 뭐냐면 임시정부 없애라. 그리고 새롭게 만들자. 주로 어디에다가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연해주에 만들어서 무슨 전쟁에 추진할 수 있게? 독립전쟁에, 무장전쟁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납니까? 맞죠?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죠? 그래서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뿔뿔이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고 임시정부의 위상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누구만 남은지 압니까? 김구.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리고 누가 쓸쓸히 남아서? 김구가 쓸쓸히 남아서 사람이 없는 임시정부를 유지시켜 나가죠.